네, 일단 시장의 분위기 괜찮거든요.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박창윤 GL 리서치 대표 오셨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래도 웃을 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알파벳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네. 근데 알파벳 주주들은 약간 부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괜찮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네. 좋은 시그널이 좀 많이 나왔죠. 네, 좋은 시그널이 나왔고 네. 알파벳 주주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피크 아웃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숫자로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부터 보죠. 2분기 탑라인 자체는 대략 한 24%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영업이익 408억 불로 30% 넘게 전년비 고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영업이익률 34% 기록을 하면서 수익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모습을 우리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기대했었던 클라우드 매출 또한 82% 이상의 고성장, 전년비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사실 숫자상으로 보았었을 때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어려웠었던 부분은 시장에서는 이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좀 부담으로서 작용하는 부분,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제 마이너스 전환하는 것들이 부담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알파벳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 메모리 투자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는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이상무 이런 것들을 숫자로서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 주주 입장에서는 잘 봤습니다라고 표현해드렸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캐펙스 전망치가 오른 것도 그렇지만 내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년에 좀 크게 늘릴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언급을 했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언급이 안 됐죠. 그렇죠. 구체적인 네. 수치는 언급이 안 되었지만 네. 올해 지금 캐펙스 가이던스 상단 자체를 한 150억 불 네. 이상 올려지면서 1,900억 불에서 2,050억 불까지 올려잡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7년도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 자체를 지금 컨콜을 통해서 일부 언급을 했다는 측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피크 아웃은 좀 어느 정도 접어둬도 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이제 부담인 거고, 네.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긍정적인 거 맞죠? 그렇죠. 요거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네. 이런 거죠.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사서 많이 썼었고, 네. GPU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 일정 부분 완화가 되는 타이밍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메모리 땅까지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는 있지만 실제 메모리를 사다가 실제 서버를 구축을 하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 부담이 되었던 거죠. 그동안의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들은 돈을 워낙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부 잉여 현금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그 잉여 자금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투자에 나서는 부분이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잘 되었었지만 올해는 실제 돈이 부족해요. 네. 올해 이런 앞서 하셨던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7,500억 불까지 최근에 이제 이런 투자 규모 자체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었고, 오늘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150억 불 그 상단 자체를 좀 더 열어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부 잉여 현금과 벌어들인 자금 가지고 부족을 하니까 최근엔 채권을 찍어가지고 자금 조달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가지고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이퍼스케일러나 빅테크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부담감, 재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실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메모리를 납품을 하고 기판을 납품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AI 밸류체인 내에 있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 설비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좋은 환경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다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흔들릴 때 이 친구들이 흔들리면 향후 이렇게 캐펙스 투자 내년에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와 같은 이런 고수익성을 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이런 부분에 마진 압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과잉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 투자가 우리는 더 어려운 거다. 더 이제 생존 위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서 그걸 확실히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회사채 그러면서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좀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 큰일 난 일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네. AI 수요가 급증하는 걸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구글이 AI 투자하는 게 전체의 25% 차지한다고 해서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구글 AI 생태계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것도 오늘 아침 리포트에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건 이제 메모리 공급 1위 기업이라서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직은 30만 원이 안 갔거든요. 네. SK 하이닉스도 오른다 하더라도 200만 원이 안 갔거든요. 네. 근데 뭐 KB증권도 목표 주가는 여전히 60만 원으로 제시하고 SK 하이닉스도 400만 원까지 갈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에서 이런 네. 캐펙스 투자에 대한 노이즈가 나타났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EPS 추정치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런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향으로 인한 LTA 공급 계약이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30% 이상의 LTA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도 이런 부분이 계속 우상향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내년도에는 대략 한 70% 이상의 이런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향으로 LTA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지금 들어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한 400억 불 전후 그리고 내년에 530억 불까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 SK하이닉스는 올해 한 260억 불 내년에 거의 한 400억 불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400조죠. 400조까지 바라보고 억불하고 헷갈렸네요. 네네네. 400조까지 바라보고 있고 내년도 삼성전자는 530조까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포워드 EPS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PER도 SK하이닉스가 4.6배, 삼성전자가 대략 한 4.5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 6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이제 눈높이 자체가 많이 다운된 것 자체는 맞지만 일정 부분 이에 따른 노이즈가 해소가 된 이후에는 결국 근본적인 실적과 펀더멘털을 기인한 우상향, 업사이드를 좀 바라보면서 현 시점에서는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 시점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용기를 좀 내봐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기전자 섹터 최소 2년간 호황이 지속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삼성전기, LG 이노텍도 너무 많이 빠져서 줍줍해야 될까 많은 분들 고민하셨는데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늘려보면 어때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대략 한 35%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지난 한 달 동안에 무려 44%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큰 형들이 크게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40% 전후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타 동반해서 급등을 했었던 IT 소부장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같이 동반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러면서 최근의 분위기는 코스닥에 있는 IT 소부장보다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ROE도 높고 멀티플도 싼 오히려 코스닥 팔아서 전자닉스를 사자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났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은 수급 쏠림 자체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반도체 전반적으로 IT 소부장 전반적으로 온기가 좀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을 되돌림이 나왔었을 때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자 닉스 중심으로 수급을 쏠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보더라도 사실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단일 종목 그 ETF가 상장이 된 지 한 50일 만에 전체 거래 대금이 24년, 25년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코스닥 전체 개인 순매수 금액보다 더 많아요. 네. 그만큼 이쪽으로 수급 쏠림 자체가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2주 전쯤이었나요? 전자닉스 그리고 전자닉스를 추종하는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즈 전체 거래 대금이 시장 전체가 83%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네. 이러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반도체 전반의 확산과 코스닥 시장의 일정 부분을 키 맞추기 이런 부분을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결론은 반도체 좋아요. 대표적인 부분 자체는 맞지만 일단은 전자닉스가 유독 많이 한 40% 전후까지 둘 다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회복이 된 이후에 형들이 가고 나서 그 다음에 IT 소부장 동생들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와 그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 따라 아우 가겠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해주자고요. 테슬라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테슬라가 최대 실적 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 외 주가에서 별로 반응 안 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테슬라 주가는 잘 못 봤습니다, 솔직히. 앞서 이제 네. 그 알파벳과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액 282억 불로 탑라인 자체는 어느 정도 추정치에 비트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영업 이익 단위 4억 불, 특히나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억 9천만 불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적인 투자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추정을 했었던 EPS 추정치 또한 그 기존 예상치가 대략 한 49센트였는데 지금 네. 실질적으로 33센트 나오면서 크게 하향 언더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당장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차별화되는 모습 못하지만 우리가 기대했었던 로보택시라든지 그리고 옵티머스 생산 이런 부분이 네, 양산이 네. 본격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켜 주길 바라는 이런 성장성에 베팅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거니와 미국 같은 경우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4.65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런 성장주에 베팅하는 움직임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들이 아무래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이 네.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또 CEO 머스크 CEO가 이걸 좀 즉답을 회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좀 계산을 해봐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합병을 할 수 네.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직후에 기록했었던 그 주가 자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 지금 한 달 차 오버행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담감 한 20% 가까이 지금 추가적으로 상장을 한다고 하죠. 그에 따른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을 좀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합병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장은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담에 대한 이런 그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당장 합병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중요한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미국장 끝난 이후에 막 줄줄이 나왔기 때문에 네, 텍사스 맞아요. 인스트루먼트 그룹도 그렇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은 플러스가 나고 있고 외국인 매수도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 네. 코스피는 좀 4거래 연속 붙고 있는데 사실 아직 추세는 그려진 건 아니잖아요. 추세는 계속 이어져야지 추세를 그린 거니까 외국인 수급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수급에서. 네, 수급에서요.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되게 안 좋았었죠. 갭 상승 띄워놓고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 패대기 쳐버리니까 가슴이 많이 아팠었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미국 인텔 오하이오 공장 인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투자에 대한 노이즈와 더불어서 이런 그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이제 홍해까지도 막히면서 일정 부분은 또 유가 상승과 이런 부분이 금리 인상을 자극을 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매도 압력으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야간 선물이 한 1.7% 정도 올라오면서 갭 상승 출발했었고 전자, 닉스 그리고 여타 나머지 다른 종목들까지 쭉 순환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외인이 한 3조 5천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네. 앞에서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인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잡히고 있고, 그동안에는 외인들이 좀 일부 사더라도 전자 닉스만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AI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이제 마음 AI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 가는 거 보면서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같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전반적인 확산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시장의 분위기 변화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지금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지금 바라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난 2달 동안에 놓고 보시면 코스피는 뭐 한 달 동안에 대략 한 31%? 30% 넘게 빠졌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41% 빠졌나요? 그러한 모습이 2달 동안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금융 위기도 아닌데 이건 너무나 낙폭 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멀티플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선행 PER 대비해가지고 지금 뭐 5.6배 어제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면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시기 이런 부분이 지금 분명히 어느 정도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증시가 많이 떨어져서 가격 굉장히 착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극 매수의 구간인가? 그렇다면 외국인 매수 좀 들어주면 좀 안심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서 그쵸. 여쭤봤고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더 팔지만 않아도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더 지금. 팔지 않고 조금만 사주니까 네. PER 뭐 5.6배, 7배에서 지금 확 들어올리는 거죠. 네, 어려운 결과는 있었지만 이 결과가 어쨌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실탄을 투입할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듯하고요. 올해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20번 발동을 했는데 전체가 40이었대요, 누적. 그러니까 누적이 40인데 올해가 20이고 얼마나 큰 변동성을 우리가 지금 안고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의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 달만 들어서도 거의 한 3일 중에서 이틀은 사이드카 걸릴 정도로 네. 급등급락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지금 현 시점에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 변동성 지수, V코스피 같은 경우가 80포인트대 이런 고변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이후에 좀 더 가속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일부 그 정책 당국에서는 보완책까지 또 내놓으면서 빠르게 진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워낙 이제 골이 깊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도 이에 따른 사이드카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 사실 내심 저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나타나길 바랬거든요. 네. 물론 윗방으로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길 바랬는데 계속해서 흔들어버리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막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내 본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않지만. 그렇죠. 그럼 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4년, 25년 개인은 코스닥 순매수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지금 나온 이후에 50일 동안 순매수가 많다는 거는 그건 분명히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최근에 S7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 종목으로 쏠림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앞에서 이제 S2 이런 레버리지까지 포함하면 83% 그리고 S7 같은 경우가 2주 전에 90%가 넘어갔거든요. 2,7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7종목이 90%면 나머지 2,700 종목은요. 10%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코스닥 뭐 반등한다 하더라도 역시 성에 안 찹니다. 네, 코스닥. 그렇죠. 코스닥 전략. 왜냐면 이제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좀 가져야지 소부장. 그런 네. 부분이 이제 코스닥 천까지 갈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거래 대금도 쭉 말라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거래대금 같은 경우가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저도 이제 시장에서 관련돼서 이제 매매를 했었지만 그때 우리가 코스닥의 거래대금 하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인지를 했었던 가격대가 대략 한 4조에서 5조였어요. 네네네. 근데 어제 거래대금 보면 대략 5조 4천억 그리고 그제 4조 6천억 기존에 한 4조 전후 정말 완전 바닥권에서 지금 완전 네, 기고 네, 있는 네,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금 현 시점에서 거래대금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지금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이 안 찬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10,000원에서 5,000원 떨어진 다음에 5,000원에서 5,200원 올라와 봤자 내 눈높이 원금은 10,000원이기 때문에 양이 안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분명히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기존에 한창 우리가 장 좋을 때 1, 2월 달에 한 80조까지 갔다가 지금 어제 양 시장 합산해가지고 33조 원인데 이러한 부분이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60에서 70조 이상까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도 지금 거래대금 4조, 5조가 아니라 10조 이상은 꾸준히 찍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일정 부분을 코스닥의 활성화와 키 맞추기 이런 부분 논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올라오면 이거 팔아가지고 코스닥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사야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신용으로 질러야지. 뭐 이러한 인식의 쏠림 자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이후에 코스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언제 돌릴 수 있느냐? 코스닥 활성화 정책 연초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이에 따른 뭔가 가시적인 뭔가가 대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조용해요. 네.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코스닥 30주년 행사할 때 사실 내심 나오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만 하고 올해 한 8월, 9월
9월 달 넘어서 나온다면서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 안 나왔잖아요. 코스닥 벤처 펀드 뭐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인 국민 성장 펀드 자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확실한 건 이제 가격이 저렴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잘 골라야지 되는 네. 건데 일단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제외하고 되는 영역에서 탑픽 좀 골라주세요. 탑픽이면 일단 저도 이걸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시장에 반응이 나오는 쪽이 물론 AI 칩 쪽 반도체도 있지만 네. 실제 AI 쪽으로 돈을 버는 쪽으로서 전 전력 설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전력, 예. 설비. 전력 예. 설비가 지난 5월 초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두 달 동안에 빠졌어요. AI 쪽 칩이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부분인데 오늘 LS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즉 AI 인프라 쪽에서 실제 돈을 버는 기업에 주목을 하자. 앞에서 우리가 알파벳 실적을 통해서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이상무 오히려 상단을 올려잡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네들은 수익성 부담이 있지만 실제 이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LS 일렉트릭이 장중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금 영업이익 1,785억 기록을 했는데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얼마였냐면 1,500억대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시장의 추정치 대비해서 지금 한 8% 이상 비트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제 컨커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수주 잔고 이런 부분이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향의 직납을 통해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배전 패키지 양 수주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는지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 40% 이상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차트 보니까 3월에 92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2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액병에서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는 대략 한 34만 원 전후라고 34만 원. 수정 주가로 보면 네. 34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오늘 20만 원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네.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도 보면 한 40% 정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40% 그럼 계산이 맞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력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나 AI 인프라 확대에 대한 그런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걸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적 분석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전력 설비 앞으로 저희 관심 있게 보면서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오늘 같이 불러주십시오. 해보니까 의미가 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모멘텀이 있는 자리에서 또 좋은 인사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윤 GL 리서치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